폭력이 대두되어도 전 학급의 폭력에 대한 학생 처벌 가능 사항 전달 내용 말고는 폭력에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문제아라 불리는 아이들을 몇몇 회를 자처해서 맡기도 했지만 학급 내에서 폭력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접근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람의, 친구에 대한 가치를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였죠. 물론 수업을 통한 관계 개선으로요. 이렇게 이 부분은 저희 학급은 세상과 좀 다른 세상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옮기면서 최근에 그 평화로움을 깬 특히 수업적으로 더 힘든 폭력에 버금가는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것 같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3, 4월을 보내고 중간에 담임을 맡았고 거기에 조금 많은 4, 5명의 극심한 무기력증을 앓는 듯한 아이들이 포함된 학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기력증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궁금하게 여겼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아이들과 한 해를 이야기하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서 어른의 분류대로가 아닌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잘하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차시에서는 이러한 저의 경험을 루비페인의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중요한 경험이라는 내용과 비교한 설명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수업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임에도 간과하시는 교사의 관점과 아이들의 가치를 느끼시며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경험을 가지고 저 루비페인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제시된 경험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프로그램형 수업을 만들어내 갖고 한 이유도 아이들의 관계 개선, 그리고 그 관계 개선 때문에 이루어지는 폭력 예방, 이것 때문에 저는 만들었었어요. 근데 시기가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폭력은 학교 폭력 대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돼가면서 애들이 대놓고 폭력을 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이제 관계에 대해서 소원해지거나 관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뭘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랑 합이 맞는 친구랑 같이 잘 지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그냥 친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싸우면은 등 돌릴 준비는 돼 있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매일 함께하는 친구들의 친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관계도 실패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학습도 실패를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누구에게 의존할 수가 없고 이런 세 가지의 직면을 하면 아이들은 안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원래 이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안 하는 걸로 자꾸 자기 표현을 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애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고학년에서는 꽤 여럿 있다. 이래야지만 화내신다. 이래야지만 속상해 하신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나를 화내게 하기 때문에 나도 역시 그걸로 하겠다. 엄마가 아빠가 다니라는 학원은 다 다녀. 그리고 공부를 해. 그리고 일부러 시험을 못 보거나 아니면 꽈락을 당하거나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안가품을 하는 일기 형태를 제가 꽤 여러 보고 상담을 해보면 이미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하면서 걱정되는 건 전 교육 현장에 있잖아요. 이 친구가 다시 공부할까? 라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던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스스로 문을 닫고 포기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중요한 경험이 바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교사의 역할이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의 경험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우리가 보통 형식적으로 아이들을 분류하면 공부를 하는 친구, 그죠? 공부를 보통으로 하는 친구,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친구. 맞나요?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제가 저희 반을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친구. 차이가 엄청 크다는 얘기죠.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공부를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못하는 친구라고 분류를 해버려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봤을 경우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줄 수 있다. 그럼 너는 잘하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네 몸 편하고 이렇게 못하는 걸 선택할래?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못하는 건 알겠는데 너 못하는데 마음은 편하니? 안 편해요. 이 친구들도 안 편해요. 왜?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을 뿐이지 심리적으로는 안 편하다는 얘기죠. 못하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못해지는 거예요. 더더욱.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하는 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다 보면 잘해져요. 그리고 그 잘해지는 게 이름이 나면 더 잘해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름 나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면 난 어느새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잘해. 막 상담을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랬어요. 아, 도대체 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제가 본 공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했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이해와 배려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한 공부 별개와 내가 한 실제 상황 별개라는 이게 제가 그 마인드랑 수업 트레이닝을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방법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해갖고 이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게 뭔지는 아직도 방향을 못 찾는 선생님들도 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은 부담 없이 그리고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재미있게 가야 되는 게 저 고통의 경험에서 처음으로 헤어나올 수 있게 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예요. 새로운 롤 모델과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대전환이나 폭발이 일어납니다. 쇼킹이죠, 쇼킹. 와,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죠? 헬렌 켈러 같은. 그죠? 그런 교사를 만나면은 틀림없이 전환이나 폭발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늘 관계에 힘들어하거나 실패하는 일반적 상황에 우리 지금 현재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2월부터 이미 교사들이 두렵고 고통스럽게 시작해요. 저 대전환이나 폭발을 만들어줄 여력이 없어요. 내가 2학년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난 힘들어져. 내가 이 아이를 만났다는 것 자체로 이미 난 힘들어. 근데 무슨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그 관계를 형성해서 대전환이나 폭발을 일으켜요. 그거 자체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죠. 관계 형성 시 제일 쉬운 거는 교사도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 아이들은 제일 좋아해요. 제가 아이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공부 되게 못했다 하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축구만 해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4학년도 5학년도 6학년인데 이후 그 다음부터는 거의 반에서 꼴찌였어 라고 얘기해요. 왜? 책을 본 적이 없어. 아침 7시에 책가방 던져놓고 저녁 6시까지 볼 차고 들어와. 책을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럼 운동하고 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되는 성격인데 공부하겠니? 선생님 딱 보면 안 해요 막 이러면서. 이건 막 학구파적이진 않잖아요. 제가 딱 봐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그럼 이 얘기 왜 해줄 거야? 나 공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위안받으라고? 아니,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선생님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미. 할 수 있겠어? 뭐요? 못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될 수 있겠냐고. 공부 잘할 수 있겠냐고.
아니요. 내가 다시 얘기해 줄까? 난 뭘 했다고? 이러면서 시작하면 애들이 아니요, 됐어요. 막 그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미지 말고 선생님의 인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의 시행착오들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아이들이 훨씬 더 선생님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관계 형성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롤모델과 과거, 현재 교사 경험으로 미래의 희망을 아이들한테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믿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선생님 못했었어. 그리고 지금 선생님 하고 있네. 그리고 너희도 지금 못해. 근데 지금 이만큼 했잖아. 쟤 봐봐. 학교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던 애가 지금 너희들이 뭐라 그래? 암기는 제일 잘한다며. 그리고 나서 구구단도 못 외우던 애가 지금 소수의 나눗셈까지 따라왔어.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딱 얘기를 해요. 크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 몇 개 학년을 건너가지고 지금 따라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해요. 단 어떤 원리가 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차근차근 올 동안 이 아이는 뭘 했다? 놀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단지 언제 놀고 언제 열심히 했냐 그리고 얼마큼의 노력을 어떻게 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너희들 중에 아무도 못할 친구들은 없다는 얘기지. 얘가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이만큼 따라왔잖아. 5학년 때까지 니네들 알다시피 다 놀았어. 놀았는데 지금 이 친구 여기까지 따라왔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했잖아. 너희들보다 암기는 훨씬 잘하는 것 같다고. 맞아. 얘 암기 되게 잘해. 단지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몰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공부가 또 늦어지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본인도 그걸 아마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들이 그 아이를 생각할 때도 저 아이는 계속 낮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왜?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뭔가 발전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저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애들한테 제시는 했지만 과거와 현재로 미루어 봤을 때 아이들도 오류겠지만 믿음이 생겨요. 쟤 변할 것 같아. 근데 이게 관계적으로 제가 우리 이렇게 괴롭혔는데 지난번에 수업을 하고 뭐 율동을 하고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럼 쟤 진짜 미래가 조금 발전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라는 의문을 던지면 본인도 틀림없이 자기에게도 투영을 시키면서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왜? 하물며 제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봐가면서 경쟁도 하지만 상대방을 봐가면서 희망도 갖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내가 그렇게 하려면 못해요. 그죠? 그 친구에게 이 친구처럼 매일 와서 3줄이라도 외워야 되고 공부 시간에 했던 거 2줄이라도 써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하는 거를 정상적인 루트로 다 겪어온 애한테 만약에 매일매일 하라 그러면 선생님 학원도 가기 바빠 죽겠는데요. 선생님 우리 반에 할 거 되게 많은데요. 그 아이들하고 맞지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은 지금 우리 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얘한테 2줄 쓰고 3줄 쓰고 이거 2줄은 외우고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맞춰서. 그러면 이 아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이걸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희망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 1등 할 것 같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 할 것 같은, 고3 돼서 대학교 좋은 데 갈 것 같은 이런 막연한 희망을 그냥 희망이 아닌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실질적인 희망으로 좀 바꿔서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을 때 아이들은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저 친구가 만약에 제가 외우라고 하고 쓰라고 하는 이 과제를 안 주고 자기가 매일매일 왔는데 어떤 성취감도 못 느꼈다. 그러면 저 친구는 아마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2줄을 외우라 그랬어요. 못 외워요로 시작했는데 너무 쉽게 외워요. 4줄을 외우라 그랬어요. 못 외워요. 이건 너무 어려워졌어요. 계속 말은 많아요. 근데 계속 해내요. 아이들이 어떤 성취감들이 계속 연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멈춰요.
멈추고 나서 가장 큰 게 뭐냐? 반항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랑 신경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는 엄마 아빠를 괴롭히던 그 방법들을 선생님에게도 사용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을 제일 괴롭힐 수 있을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무리를 모으거나 힘을 모으면 선생님들이 진짜 그에 너무 힘들어지시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시지 말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능력들을 자꾸 개발해 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면 이 아이들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할 수 있음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키를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타봐야지만 스키를 단번에 잘 타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타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려워요. 애들이 무언가를 안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방어기제예요.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래도 해보면 잘할 거야 이렇게 되죠. 선생님 언젠가 말씀하셨잖아요. 협동학습을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잘할 거라는 믿음 내에 그걸 하시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왜 안 되는지 문제를 먼저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아이가 안 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먼저라는 얘기죠. 언젠간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힘들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리고 미신처럼 만들어줘. 해봐. 잘 될 거야. 해봐. 잘 될 거야. 해봐. 잘 될 거야. 근데 그 지금 해봐라는 그 부분을 못 하겠다라고 이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해봐. 해보다 보면 잘 될 거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볼 때는 이제 그 시점이에요. 뭐를 못 하겠니? 또는 뭐가 어렵니? 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규칙을 만들 때 못해요, 안 해요 대신에 선생님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로 질문을 바꾸는 쪽으로 아이들한테 언어적인 습관을 유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틀림없거든요. 아까 선생님도 뭔가 싫어하시는 게 나오듯이 선생님이 제시한 걸 그 누구 30명 중에 누군가는 싫어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위에 올라서 보면 다시는 그 위에 올라가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선생님 저 위에서 스키 잘 타려면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단계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넘어져. 어디서요? 여기서요? 왜요? 그러면 일어나 보면 알게 돼.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일어나요? 경사도 쪽으로 얼굴을 머리 쪽으로 놓고 아래쪽으로 놓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어나줘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타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요. 속도가 너무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가보면 아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게 하고 그 두렵고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그걸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하는 친구들은 힘들어해요.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원해요.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저 세 개를 누가 경험을 시켜줄 수 있어요? 교사나 어른들의 경험을 꼭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좋은 선생님 만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데가 4번입니다. 좋은 선생님. 되게 쉽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선생님 쉬워요. 이 중 선생님들이 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아이들이 무기력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현실 속으로 끄집어내줄 수 있는, 아이들 속으로 밀어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상황조차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2번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선생님이 이미 힘들어요. 2월이 됐을 때 이미 힘들고 두려워요. 아까 제가 방학을 맞는 선생님들의 심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행복해요. 중간으로 넘어가요. 벌써 이만큼 지났네? 끝나가네? 이러면서 나머지 3분의 1은 행복하지만 나머지는 점점 불행 속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딱 학교를 갔는데 학년도 정해야 되고 학교도 옮길 수도 있고 또 학교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명단을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학년이나 주세요. 그거 하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미 다 끝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저 제목도 어느 선생님들은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저 제목이 자극적이고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매일 수업을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수업에 대해서는 이미 정통해서 내가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수업이 어떤 가치와 관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수업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가장 자극적인 문구를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수업만 하라고? 라고 했는데 제가 한자를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채울만이라는 걸 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수업이 아니고 그 수업에다가 진짜 무언가 꽉 메시지를 채워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들의 무기력 상황이 1년 동안 개선은 되었지만 완치되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건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이 되기까지의 경험적 시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1년을 아주 조금씩 매일매일 노력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고 전 그 내용을 말로, 눈짓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니 이러한 관계 속에 그 친구들도 저에게 노력을 해주고 있어 고맙다는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는 피드백이나 표현을 해준다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1년을 때론 힘은 들어도 지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장 수업이나 교육의 문제점은 다른 곳에서보다 교사와 학생이 같은 방향의 목표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천하고 표현함을 통해 개선시키는 게 빠른 건 모르겠지만 단단하고 튼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차시를 마치겠습니다.